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제가 오늘 이 엔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또다시 주식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멈춰 있었지만 미국 시장이나 이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ING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이 엔캠의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건 결국 이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앞으로 이틀 마이너스 D 이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결국에 엔캠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 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시장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조금씩은 좀 살아나는 모습,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좀 힘을 이제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엔캠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짜셔야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간들, 그리고 앞으로 현재 이 엔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제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한 또는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올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 우리 엔캠을 저점에서 고점까지 끌고 갔던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테마들을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만약에 엔캠을 신규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엔캠보다도 사실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따른 이 다우존스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지수의 하락을 또 유발시킬 수도 있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결국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또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수는 하락을 하겠지만 미국이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건 이 엔캠에게도 저는 무조건 호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우존스나 러셀 지수와 같은 현재 이런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은 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로 가장 크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이 엔캠 같은 경우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대략 한 5개월 정도를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을 계속 깨고, 깨면 안 되는 구간들 또 깨고, 또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하락도 절대 영원한 건 없죠. 분명 반등은 나올 텐데 이 반등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이 14만 8천 원에 대한 지지는 했습니다. 여기는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좀 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조금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평선이 확실하게 정배열이 되는 그런 순간부터 이 엔캠이 확실히 고개를 들고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대한 타이밍이 앞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앞으로 성장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2차 전지가 바닥권을 뚫고 이제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 엔캠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을 나타낼 것이다.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엔캠은 2차 전지와는 반대로 가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가 못 올라갔을 때 엔캠이 상승을 했고,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엔캠은 뭐 그닥 상승하지 않고 횡보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2차 전지 섹터와 묶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건 옛날 말이고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 엔캠도 2차 전지가 결국 올라와 줘야 엔캠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가 또 약세를 보이면 엔캠도 같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최근에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올 때 다른 종목들보다 그래도 이 엔캠의 성장세, 이 엔캠의 상승세는 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뭐 LG엔솔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만 안정세를 보이고 조금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엔캠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은 이 연기금과 기타 법인 그리고 투신까지 현재 이런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밑꼬리를 만들어내는 수급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분봉으로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이 엔캠을 다시 한번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급등락이 반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어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되어 가면서 이전에 고점을 찍었던 이런 구간들만 한 번 더 돌파가 나와준다면 저는 적어도 30만원 혹은 35만원 구간까지 이런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엔캠이 어떤 모습들이 나오던 간에 지금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겠죠. 매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었어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도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면 대응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진작해서 하셨어야 합니다. 진작에 하고 이렇게 다시 또 저점에서 잡는 전략을 가져가셨어야 하는데, 사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물려도 가만히 있고 대응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리지만 그래도 버티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봐요. 혹은 최근에 다시 한번 엔캡을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 보는데, 지금 이제 매수를 한 타이밍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단기적으로 크게 볼 만한 자리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런데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만약 이런 자리에서도 아직도 손실이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 현금화와 예수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텔레그램 방, 제 커뮤니티 방에서 이런 식으로 엔캠에 관한, 그리고 2차전지에 관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섹터 어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엔캠은 단기적인 금리 인하 이슈로 이 기대감으로, 그리고 섹터의 흐름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으나 이게 또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과거에도 금리가 고금리에서 인하를 점진적으로 4년 동안, 혹은 2006년도에도 2008년도까지 2년 동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지수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성장주 중심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다우존스마저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단 말이죠. 단기적으로 우리는 그 급락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급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또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손실을 보는 시간은 계속 흐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금을 현금을 확보한 사람은 정말 앞으로 올해 혹은 내년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저점에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이 되어 가는 건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어땠습니까? 야, 그때 저점에서 잘 잡았으면, 그때 낙폭 크게 나올 때, 이때 이거 저점인 거 알았는데 나 이때 잡았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후회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저는 한 3개월 혹은 6개월 내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엔캠도 단기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략들까지 꼭 가져가야 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엔캠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는 전액이나 재료 모멘텀 이런 이야기들도 해드릴 거지만, 제가 오늘은 앞으로 목요일부터 해서 앞으로 남은 빅 이슈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또 뭐예요?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금투스에 대한 이슈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섞이면서 분명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드릴 건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엔캠이 단기적인 상승은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점 시도를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현금화를 언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성장주 중심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엔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단기 고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꽤 커지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 엔캠에 미친 듯한 성장성, 그리고 미친 듯한 이 상승세를
경험했던 만큼은 아닐 겁니다. 분명.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겠죠. 여기에는 분명 시장에 대한 브리핑, 시장에 대한 종목 분석과 함께 이 테마성으로 앞으로 어디에 현금의 수급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분명 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항상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커뮤니티 방에 대한 링크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추석 이후에 이 목요일부터 좀 재밌고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을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사실 뭐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목요일부터, 우리 특히 이제 가을부터는 좀 수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더 큰 도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엔캠이 우리가 뭐 재료 모멘텀적으로 보자면 결국에 뭐 북미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전액에 대해서 이 중국이 결국 IRA 법안에 따라 그리고 이 IRA 수혜를 받아서 이 중국을 제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IRA라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엔캠이라는 기업이 중국 기업에 비비질 못해요. 중국이 현재 전액에 대해서는 뭐 사실 너무나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엔캠이 사실 비비질 못하지만 여러 가지 또 측면들, 이렇게 IRA나 여러 가지 측면들로 이 엔캠이 이 시장을 잘 파고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1위 이 전액에 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팩트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여러 가지 또 알아보자면 이 엔캠이 확실히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런 파이프라인까지도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전고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자, 그런데 결국 엔캠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주가의 가격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엔캠이 이렇고 저렇고 간에 우리는 결국 고점에서 매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기업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고 해도 내가 결국 타점이 좋지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게 바로 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엔캠을 어떤 수급의 주체가 어떤 수급에 대한 지금 흐름들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항상 제가 공유해 드리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엔캠 좀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목요일부터 우리 시작하는 우리나라 시장 또 저도 기대가 돼요. 좀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인데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다들 무더위, 건강, 그리고 안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